이대로 자면 진짜 얼어 죽어. 당장 내 속옷부터 입어. 집신장수 칠복이 한겨울 흙구덩이에서 쓰러진 여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낡은 속옷을 훌렁 벗어 덮어주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너를 이 조선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게. 우리 부부로 살자. 수아가 따뜻한 방에서 기운을 차리자마자 칠복의 투박한 두 손을 덥석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배은망덕한 년이라 매질을 당하며 한겨울 짐짝처럼 내쫓겼던 며느리. 그녀를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품어준 가난한 바보 집신장수 앞에는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금은부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복덩이를 제 발로 뻥 차버린 악독한 시어머니의 후회와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죠.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버림받은 며느리, 이렇게 바로 재혼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장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황씨 저택의 넓은 앞마당을 사정없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 수아가 무거운 곡괭이로 꽁꽁 언 땅을 미친 듯이 파내고 있었죠. 이 미친년이 오밤중에 대체 무슨 짓이냐? 황씨 부인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등불을 치켜들며 앙칼지게 소리쳤어요. 수아가 화들짝 놀라며 쥐고 있던 곡괭이를 흙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것이 아니옵고. 수아가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다급하게 대답했죠. 시끄럽다. 내년이 기어이 우리 집안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당장 멈추지 못할까? 황씨 부인이 수아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채며 매섭게 몰아붙였어요. 아닙니다. 이 땅을 파야만 아버님의 묘자리에서 흐르는 흉흉한 기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아가 두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시어미에게 말대꾸를 해. 저 미친년의 손에서 당장 저 곡괭이를 빼앗아라. 황씨 부인이 핏대를 세우며 옆에 선 마당쇠에게 윽박질렀죠. 예, 마님. 마당쇠가 넙죽 엎드리며 대답하고는 쏜살같이 수아에게 달려들었어요. 안 됩니다. 여길 다 파내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큰 화가 닥칩니다. 수아가 마당쇠에게 곡괭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바닥을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독한 년, 기어이 내 입에서 험한 상욕이 나오게 만드는구나. 황씨 부인이 씩씩거리며 마당쇠가 들고 있던 두꺼운 몽둥이를 단숨에 빼앗아 들었죠. 어머니,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집안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수아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했어요. 입 닥쳐라. 당장 인연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려라. 황씨 부인이 몽둥이로 수아의 얇은 등짝을 무자비하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 수아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었죠. 아이고 마님, 옷가지라도 하나 챙겨 입혀서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늙은 참모가 눈물을 훔치며 조심스럽게 황씨 부인의 눈치를 살폈어요. 쓸데없는 소리. 전연 몸에 걸친 명주 적삼도 당장 벗겨버리고 싶으니 잔말 말고 끌어내라. 황씨 부인이 참모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사납게 외쳤습니다. 마당쇠와 하인들이 수아의 양팔을 붙잡고 빙판길이 깔린 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죠.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나가면 이 집은 정말 끝장입니다. 수아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발버둥 쳤지만 억센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어서 저 재수 없는 년을 당장 내쫓고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가라. 황씨 부인이 차가운 눈빛으로 수아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수아가 짐짝처럼 매몰차게 내던져졌죠. 살을 이는 듯한 끔찍한 추위 속에서 수아는 꽁꽁 언 흙바닥을 기어가며 시댁 담벼락을 간신히 짚었어요.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아. 내가 다 살려주려 했거늘. 수아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벼락을 향해 알 수 없는 기괴한 손짓을 3번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더니 이내 의식을 잃고 차가운 눈더미 위로 푹 쓰러졌죠. 같은 시각 텅 빈 장터 구석에서 칠복이 남은 볏짚을 끌어안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추워라. 오늘은 집신도 다 못 팔았는데 입 돌아가게 생겼네. 칠복이 꽁꽁 언 손에 뜨거운 입김을 호호 불며 불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칠복의 맑은 눈에 저 멀리 눈더미 속에 파묻힌 하얀 형체가 선명하게 들어왔죠. 저게 뭐지? 꼭 사람 모양새인데. 칠복이 눈을 비비며 언 땅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머니나. 여자가 여기서 얼어 죽어가고 있잖아. 가까이 다가간 칠복이 창백하게 질린 수아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칠복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낡고 두꺼운 속옷을 훌렁 벗어 던졌죠. 정신 차려봐. 여기서 이렇게 자면 진짜 큰일 나. 칠복이 자신의 속옷으로 수아의 꽁꽁 언몸을 칭칭 감싸며 다급하게 어깨를 흔들었어요. 수아는 미동도 없이 아주 얕은 숨만 겨우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당장 불 뗄 수 있는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해. 칠복이 수아를 넓은 등판에 훌쩍 업고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죠. 칠복의 낡은 오두막 안에는 매운 나무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칠복이 이마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아궁이에 부직갱이로 마른 장작을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방바닥이 절절 끓을 거야. 칠복이 방 안쪽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수아를 향해 다정하게 말했죠. 벌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자 얼음장 같던 수아의 창백한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칠복은 부뚜막에 걸린 찌그러진 솥단지에 귀한 쌀 한 줌을 털어넣고 정성껏 미음을 끓였습니다. 자, 이거 조금이라도 입에 넣어봐.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 칠복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미음을 나무 숟가락으로 떠서 수아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수아가 끙소리를 내며 힘겹게 눈을 뜨더니 칠복이 내민 숟가락을 천천히 받아 먹었어요. 맛이 없어. 그래도 꿀꺽 삼켜야 살아. 칠복이 수아의 등을 솥뚜껑 같은 손으로 부드럽게 토닥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수아가 물기 젖은 쉰 목소리로 대답하며 칠복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다행이다. 나는 네가 이대로 굳어서 뻣뻣해지는 줄 알고 10년 감수했어. 칠복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크게 안도하고는 바보같이 해벌쭉 웃었어요. 며칠 뒤 따뜻한 아랫목에서 완전히 기운을 차린 수아가 흙벽에 기대어 반듯하게 앉았습니다. 나는 저기 고갯마루 너머 으리으리한 황씨 저택에서 쫓겨난 며느리야. 수아가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며 씁쓸한 목소리로 무거운 말문을 열었죠. 거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최고 부잣집이잖아. 근데 왜 이 한겨울에 빈손으로 내쫓긴 거야? 칠복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아의 얼굴을 바짝 들여다보며 놀라 물었어요. 독한 시어머니는 내가 집안을 완전히 망친다며 밤낮으로 구박하고 때렸어. 나는 그 집안에 닥칠 어마어마한 화를 막아주려고 땅의 기운을 다스렸을 뿐인데. 수아가 낡은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며 억울함에 붉은 눈시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그 지독한 노인네가 며느리를 한밤중에 길바닥에 내버리다니 짐승만도 못한 짓이네. 칠복이 주먹을 불끈 쥐며 수아 대신 분통을 터뜨리며 씩씩거렸죠. 내 진심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짐짝처럼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매몰차게 쫓아냈지. 수아가 가슴을 치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네가 얼마나 착하고 속이 깊은 사람인지 내가 다 알아. 칠복이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수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수아는 아무 조건 없이 얼어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고 온전히 믿어주는 칠복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칠복아, 너는 미친 여자라 소문난 나를 징그럽다 피하지 않고 소중한 목숨까지 살려주었어. 수아가 칠복의 거친 두 손을 덥석 맞잡으며 결연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에이, 당연히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살려야지. 칠복이 부끄러운 듯 덥수룩한 뒷머리를 극적이며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내 은혜를 평생 갚으며 너를 큰 부자로 만들어줄게. 수아가 옷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칠복을 향해 단호하고 또렷하게 말했죠. 정말? 나같이 가방끈 짧고 가난한 집신장수랑 평생 함께 살아준다고? 칠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며 크게 놀라 물었어요. 그래, 부부로 살자. 대신 이제부터 장터에서 집신 파는 일은 당장 그만둬. 수아가 확신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엄격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쌀독도 비었는데 뭘 먹고 살아? 칠복이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아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폈죠. 그동안 네가 집신 팔아서 안 쓰고 모아둔 돈을 전부 다 가져와. 내가 점 찍어둔 아주 중요한 땅을 하나 사야 하니까. 수아가 젖은 눈을 반짝이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뒤 수아와 칠복이 마을관 앞 허름한 국밥집 평상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자, 여기 내 전 재산이야. 내가 1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터에서 집신 팔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어. 칠복이 헐렁한 허리춤에서 꼬질꼬질한 무명 전대를 조심스럽게 풀어 수아의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죠. 정말 고마워. 이 피 같은 돈으로 당장 저기 보이는 저 험준하고 버려진 돌산을 전부 다 살 거야. 수아가 묵직한 전대를 건네받고 멀리 높게 솟아있는 잡초 무성한 돌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 험한 돌산을 다 산다고. 저기는 흙이 척박해서 농사도 못 짓고 땔감으로 쓸 나무도 없어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완전히 버려진 땅인데. 칠복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수아가 가리킨 뾰족한 돌산을 바라보며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쓸모없어 보여도 내 눈에는 저 척박한 산이 전부 번쩍이는 억만금의 금덩어리로 보여. 어서 관하로 가서 당장 땅 문서를 받아오자. 수아가 칠복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벌떡 일어서며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죠. 바보 집신장수가 돌산을 통째로 샀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쫙 퍼졌어요. 아이고, 저 멍청한 바보 칠복이가 미친 여자한테 홀려서 10년 모은 피 같은 돈을 허공에 훌훌 날려버렸네. 주막 낡은 평상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김씨가 막걸리 잔을 탁 내려놓으며 크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시댁에서 소박 맞고 쫓겨난 여자를 불쌍하다고 덥석 주워오더니 칠복이도 드디어 단단히 돌았어. 옆에서 깍두기를 씹던 박씨가 혀를 끌듯 차며 칠복 부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해댔죠. 저 머리 나쁜 놈이 분수껏 집신이나 엮을 것이지 무슨 자기 팔자에 없는 거대한 산을 산다고 꼴값을 떨어. 동네 아낙네들도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방망이로 치며 수아와 칠복을 대놓고 비웃었어요. 아무 신경 쓰지 마. 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발밑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수아가 주눅이 들어 고개를 푹 숙인 칠복의 등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차갑고 매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응. 나는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험담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려. 칠복이 주먹을 불끈 쥐고 수아를 향해 바보같이 해벌쭉 웃어 보였죠.
다음날 새벽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수아가 캄캄한 마당에서 낫으로 단단한 참나무를 정성껏 깎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다 뭐야? 튼튼한 쇠삽이랑 쇠스랑 대신 약한 나무를 깎아서 대체 산에서 뭘 하려고 그래? 칠복이 졸린 눈을 비비며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나오며 하품을 쩍 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땅 깊은 곳에 닿으면 산이 품은 귀한 기운이 놀라서 멀리 도망가 버려. 이 나무 도구로만 아주 조심해서 땅을 파야 해. 수아가 뾰족하게 깎은 참나무목과 무거운 나무 망치를 칠복의 넓은 품에 안겨주며 아주 진지하게 설명했죠. 부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이슬이 맺힌 험한 돌산 중턱까지 거친 숨을 헐떡이며 부지런히 올라갔어요. 자, 바로 여기야. 이 커다랗고 검은 바위 밑을 내 키만큼 아주 깊고 넓게 파내려 가야 해. 수아가 바닥에 흙을 한 줌 쥐어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고 바람의 방향을 날카롭게 살피더니 특정 바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시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집신 엮느라 팔 힘쓰는 건 우리 동네에서 1등이니까 순식간에 팍팍 파줄게. 칠복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뾰족한 나무못을 검은 바위 틈에 힘껏 박아 넣으며 호기롭게 외쳤죠. 깡깡. 무거운 나무 망치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단단한 안반을 쉴 새 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 막혀있는 기맥을 완전히 뚫으려면 겉에 붙어있는 이 단단한 바위를 무조건 먼저 깨부숴야 해. 수아가 땀범벅이 된 칠복의 이마를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며 옆에서 끊임없이 응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돌을 깨느라 칠복의 투박한 손바닥은 온통 끔찍한 물집이 잡히고 붉은 피가 고였죠. 아! 칠복이 낡은 나무 망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두 손을 움켜쥐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불쌍하게 손이 다 까져서 엉망이네. 내가 약초를 발라줄 테니 조금만 꾹 참고 기다려봐. 수아가 깜짝 놀라 치맛자락을 쭉 찢고 주변에서 캔 쓴 쑥을 돌로 지식이며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나 진짜 괜찮아. 윗가 상처는 그냥 침이나 바르고 며칠 지나면 굳은 살 박여서 금방 아물어. 칠복이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애써 씩씩하게 웃어 보였죠. 미련하게 혼자 끙끙 참지 마. 곧 어마어마한 보답이 있을 테니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고생하자. 수아가 지식인 쑥을 칠복에 벌어진 붉은 상처에 얹고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어요. 네가 내 옆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니까 없던 힘도 펄펄 솟아난다. 내가 다시 파볼게. 칠복이 다친 손을 허공에 훌훌 털고 벌떡 일어나 다시 나무 망치를 힘차게 집어들었습니다. 살갗을 태울 듯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뼈마디가 시린 매서운 가을 폭우가 사정없이 쏟아지는 날에도 부부의 고된 망치질은 멈추지 않았죠. 어느덧 비바람이 몰아치는 돌산 중턱에는 성인 2명이 쏙 들어갈 만큼 커다랗고 캄캄한 구덩이가 흉측하게 생겨났어요. 야, 이 정신 나간 미친놈들아. 돌산에서 매일 흙먼지가 날려서 동네 사람들이 숨을 못 쉬겠다고 난리다. 마을 이장이 굵은 나무 지팡이를 험악하게 휘두르며 구덩이 위에서 성질을 버럭 냈습니다. 의장 어르신, 저희가 정당하게 피 같은 돈 주고 산 땅에서 일하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십니까? 칠복이 구덩이 밖으로 흙투성이가 된 더러워진 얼굴을 쑥 내밀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따졌죠. 이 뾰족한 산이 우리 마을로 부는 나쁜 바람을 막아주는데 너희가 다 파헤치면 마을 전체에 지독한 흉년이 든단 말이다. 당장 망치질 멈추지 못해. 이장이 구덩이 안으로 흙과 날카로운 돌멩이를 험악하게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어요. 관아의 토지법 제3조를 보면 사유지에서의 정당한 노역은 이장 따위가 함부로 간섭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수아가 단숨에 구덩이 위로 훌쩍 올라가 이장을 매섭게 쏘아보며
또박또박 따져 물었습니다. 뭐라고? 관아의 법이라니. 이 굴러들어온 미친 여자가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이장 어른한테 법을 들먹여. 이장이 너무 당황하여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심하게 말을 더듬거렸죠. 사유지 무단 침범으로 조 사또에게 당장 억울함을 고변하기 전에 어서 제 눈앞에서 썩 사라지십시오. 수아가 날카롭게 깎은 참나무 못을 꽉 쥐고 이장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가며 살벌하게 위협했어요. 에이, 재수 없는 것들. 내가 내일 동네 젊은 장정들을 다 끌고 와서 산통을 다 깨놓고 무조건 쫓아낼 테다. 이장이 꽁지가 빠지게 헐레벌떡 도망치며 산 아래로 허겁지겁 굴러가듯 내려갔습니다. 이장이 도망간 그날 밤 낡은 오두막 마루에 나란히 앉은 수아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뚫어지게 보며 캄캄한 땅의 깊은 기운을 조심스럽게 짚어보았죠. 칠보가 바위 저 밑바닥에서 아주 뜨거운 기운이 강하게 올라오는 걸 보니 내일이면 드디어 끝이 보일 것 같아. 수아가 칠복의 넓고 든든한 어깨에 다정하게 기대어 벅찬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말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하고 뼈 빠지는 돌깨기도 완전히 끝나는 거야? 칠복이 피곤한 눈을 반짝이며 수아의 따뜻한 손을 덥석 잡고 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응. 내일은 여태 우리가 파낸 것보다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가 나올 테니 네가 있는 힘껏 내리쳐야 해. 수아가 칠복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신신당부했죠. 다음 날 아침 붉은 동이 트자마자 부부는 어김없이 돌산 구덩이 안으로 조심스럽게 기어 들어갔어요. 깊고 어두운 구덩이 바닥에는 시커멓고 거대한 암벽이 무서운 괴물처럼 떡하니 버티고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놈이구나. 내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서 단숨에 산산조각 박살을 내버리겠어. 칠복이 두 손바닥에 침을 탁탁 뱉고 구덩이 안에서 가장 굵은 나무 망치를 양손으로 번쩍 치켜들었죠. 지금이야. 붉은 기운이 모이는 저 정중앙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세게 쳐. 수아가 뒤로 한 걸음 급하게 물러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으아! 칠복이 짐승 같은 거친 기압을 찢어지게 내지르며 무거운 나무 망치로 암벽의 뾰족한 정중앙을 무섭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둔탁하고 거대한 파열음이 조용했던 돌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사방으로 묵직하게 퍼져나갔죠. 칠복이 거친 숨을 헐떡이며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서자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단단한 시커먼 암벽에 쩍하고 굵직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내 천둥치는 듯한 무서운 굉음과 함께 자욱한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산의 웅장한 내벽이 안쪽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아가 쫓겨난 직후 황씨 저택의 앞마당은 구덩이를 메우려는 일꾼들의 삽질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황씨 부인은 뒷짐을 진 채 일꾼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연신 부채질을 해댔죠. 빨리빨리 못 메우겠느냐? 그 미친년이 남긴 불길한 흔적을 단 한 줌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덮어버려라. 황씨 부인이 흙먼지를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땅을 파던 일꾼 하나가 삽 끝에 걸린 묵직한 무언가를 들어 올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흙더미 속에서 번쩍이는 돌덩이가 나왔습니다. 일꾼이 진흙이 잔뜩 묻은 누런 덩어리를 소매로 닦아내며 황씨 부인에게 달려왔죠. 이게 대체 무엇이냐? 설마 그년이 무슨 저주라도 심어놓은 것이냐? 황씨 부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일꾼이 내민 돌덩이를 건네받았습니다. 황씨 부인의 눈이 이내 경악으로 물들며 손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죠. 그것은 햇빛 아래에서 눈이 시리도록 찬란한 빛을 내뿜는 거대한 금덩어리였습니다. 당장 한양에서 제일가는 금속 감정원을 불러오너라. 어서. 황씨 부인이 금덩어리를 가슴팍에 꼭 껴안으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마당 여기저기서 일꾼들이 파헤친 흙더미마다 누런 금사파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한 걸음에 달려온 감정원이 돋보기를 대고 흙덩이를 살피더니 입을 쩍 벌렸어요. 마님,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순도의 사금입니다. 이 집터 밑으로 거대한 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감정원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황씨 부인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죠. 그럼 그 애가 미쳐서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이 금맥을 찾으려고 그랬단 말이냐? 황씨 부인이 자신의 손에 묻은 흙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아가 밤마다 손이 부르터라 땅을 팠던 것이 가문의 재물맥을 틔워주기 위함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황씨 부인의 얼굴에서 미안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괴한 욕망이 피어올랐어요. 그 재주 많은 년을 내가 내쫓다니. 당장 그년을 다시 잡아와야겠다. 황씨 부인이 눈을 번뜩이며 옆에 서 있던 집사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마님, 소문에 그 며느님이 바보 집신장수와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집사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귀띔을 했죠. 뭐라? 감히 내 집안의 복덩이를 어떤 천한 놈이 가로채. 절대로 용납 못한다. 황씨 부인이 찻상을 발로 걷어차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황씨 부인은 당장 마을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왈패 두목 광두를 불러들였죠. 그녀는 단순한 계집이 아니다. 걸어다니는 금광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무릎 꿇려라. 황씨 부인이 광두의 손에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며 서슬 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산속 쥐구멍에 숨어 있어도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겠습니다. 광두가 흉측한 칼자국이 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열하게 웃었죠. 왈패들은 그 길로 장터로 달려가 칠복의 유일한 친구였던 덕구를 붙잡았습니다. 말해, 그 집신장수놈이랑 그 여편니가 어디로 숨었어? 광두가 덕구의 멱살을 잡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며 위협했죠. 모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덕구가 공포에 질려 사지를 떨며 애원했습니다. 이래도 입을 안 열어? 저놈의 손가락을 하나씩 분질러 버려라. 광두가 눈을 부라리며 부하들에게 잔인한 지시를 내렸죠. 모진 고문 끝에 덕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울음을 터뜨리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돌산입니다. 둘이서 아무도 안 사는 돌산을 사서 매일 땅만 파고 있어요. 덕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광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부하들에게 무기를 챙기라고 손짓했죠. 돌산이라니. 분명히 거기엔 집 마당보다 더 큰 금덩이가 숨겨져 있을 게 분명해. 황씨 부인은 보고를 받자마자 탐욕에 눈이 멀어 입가에 고인 침을 닦아냈습니다. 황씨 부인은 직접 가마를 준비시키고 왈패들과 함께 돌산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죠. 한편 돌산 아래에서 덫을 놓던 사냥꾼 박씨가 숲속에서 들려오는 수십 명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저 험악한 놈들이 왜 칠복인의 산으로 몰려가는 거야? 박씨가 나무 뒤에 숨어 광두와 왈패들의 살벌한 기세를 살피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박씨는 무언가 큰일이 났음을 직감하고 지름길인 가파른 바위벽을 타고 산 위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칠보가, 수아야, 당장 도망쳐야 해. 박씨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구덩이 근처에서 망치질하던 부부에게 소리쳤어요. 박씨 아저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칠복이 망치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황씨 부인이 보낸 왈패들이 칼을 들고 이리로 오고 있어. 너희를 잡아 죽일 기세야. 박씨가 수아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지며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결국 올 것이 왔군요. 탐욕에 눈먼 노인네가 제 발로 무덤을 찾아오고 있어요. 수아가 무너진 암벽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을 힐끗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아야, 일단 피해야 해. 저놈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겨. 칠복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 그냥 도망치면 안 돼. 저들이 절대로 이 보물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해야 해. 수아가 바닥에 떨어진 참나무 못을 집어들며 단호한 표정으로 구덩이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손가락을 복잡하게 움직이며 구덩이 주변의 돌들을 특정한 위치로 빠르게 옮기기 시작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움직여야 산다니까. 박 씨가 발을 동동 구르며 산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김운둔갑에 진을 치는 중이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금맥의 입구를 찾을 수 없어. 수아가 마지막 돌을 정중앙에 박아 넣으며 기묘한 주문을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순식간에 구덩이 입구가 주변 돌무더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며 마법처럼 시야에서 사라졌죠. 자, 이제 반대편 절벽길로 가자. 저들이 여기서 허탕을 치는 동안 우리는 멀리 떠나야 해. 수아가 칠복의 손을 꽉 잡고 박 씨가 안내하는 험준한 뒷길로 몸을 날렸습니다. 수아가 등 뒤로 다가오는 왈패들의 시끄러운 발소리를 듣고 칠복의 낡은 품속에 주먹만 한 번 쩍이는 황금 원석 3개를 다급하게 쑤셔 넣었습니다. 이것만 챙겨서 어서 뛰자. 저 무식한 왈패놈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쳤어. 수아가 칠복의 거친 손목을 낚아채며 산 반대편에 있는 가파른 절벽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수아야, 조심해. 여기는 바위가 얼어붙어 미끄러워서 발을 한 번만 헛디뎌도 뼈도 못 추리는 천길랑 떨어지야. 칠복이 거친 숨을 훅훅 내몰아쉬며 수아의 얇은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었죠. 시퍼런 칼을 든 왈패들이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욕설을 내뱉으며 돌산 중턱 구덩이에 도착했지만 왈패들 앞에는 텅 빈 돌무더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젠장할. 분명히 방금 전까지 이 근처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수아년이 쥐새끼처럼 대체 어디로 쏙 숨은 거야. 왈패 두목 광두가 허공에 칼을 붕붕 휘두르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두목님, 산 주변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 찾아봐도 구덩이 입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부하 하나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와 다급하게 보고했죠.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샅샅이 찾아. 저 앙큼하고 독한 여자를 당장 잡아가지 못하면 황씨 부인한테 우리 모두 꼼짝없이 목이 달아난다. 광두가 분통을 터뜨리며 뾰족한 돌부리를 거칠게 걷어차고는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왈패들의 끔찍한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절벽길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온 수아와 칠복이 낯선 고을의 인적 드문 깊은 산속으로 허겁지겁 숨어들었어요. 수아야, 잠시만 멈춰봐. 저기 어두운 숲을 사이에 누가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어. 칠복이 짙은 피 냄새를 맡고 바닥에 널브러진 백발의 늙은 노인을 발견하며 다급하게 외쳤죠. 아이고, 산적 무리에게 큰 길에서 몹쓸 화를 당한 모양이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당장 숨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지혈부터 해야 해. 수아가 자신의 명주 속치마를 쭉 찢어 노인의 깊게 파인 팔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며 말했습니다. 이 추운 산속에 혼자 버려두면 꼼짝없이 산짐승밥이 될 거야. 내가 업고 뛸 테니 어서 따뜻한 빈집을 찾아보자. 칠복이 피투성이가 된 노인을 넓은 등에 번쩍 업고 바람처럼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변두리에서 버려진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낸 부부는 밤새 낡은 아궁이에 뜨겁게 불을 지피고 노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죠. 다음 날 아침에 맑은 햇살이 구멍난 창호지를 뚫고 들어올 즈음 죽은 듯이 창백했던 노인이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요? 당신들 부부가 산속에서 다 죽어가던 나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소? 노인이 메마르고 갈라진 쉰 목소리로 매우 힘겹게 입을 뗐어요. 예, 산속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계시기에 저희가 업고 왔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가 꽤 깊은데 이제 기운이 좀 나십니까? 칠복이 깨끗한 물을 바가지에 가득 떠서 노인의 마른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주었죠. 물을 벌컥벌컥 마신 노인이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주는 수아의 앳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세상에, 부처님 맙소사. 귀하디귀한 수아 씨가 어찌 이런 누추한 시골 구석에 흙투성이를 하고 계십니까? 조선 제1의 명당을 짚어내시던 조대감마님의 하나뿐인 손녀딸이 아니십니까? 노인이 방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르신은 대체 뉘시기에 얼굴도 한 번 뵌 적 없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조부님을 아십니까? 수아가 너무 놀라 가슴을 부여잡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몹시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죠. 저는 젊은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을 때 조 대감마님 덕에 목숨을 건진 은혜를 입어 지금은 조선 전국 상권을 쥐고 있는 대행수 송영감입니다. 송영감이 주름진 이마를 거친 방바닥에 찌으며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송영감은 수아의 거친 두 손을 꽉 부여잡고 자신의 남은 생과 모든 재산을 바쳐 대감마님의 핏줄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고 뜨거운 눈물로 맹세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신 따뜻한 선의가 돌고 돌아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희를 구하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었군요. 수아가 그제야 안도감에 다리가 픽 풀려 칠복의 든든한 품에 털썩 안기며 서럽게 흐느꼈죠. 저희가 왈패들에게 급히 쫓기느라 가진 것이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 원석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안전하게 돈으로 바꿀 수 있게 영감님께서 부디 도와주십시오. 수아가 품 깊숙한 곳에서 천에 단단히 싼 번쩍이는 황금 원석 3개를 꺼내어 송영감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아무런 걱정 마십시오. 제 상단이 쥐고 있는 모든 상권과 은밀한 인맥을 총동원해 아씨를 이 조선 땅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거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송영감이 묵직한 황금 원석을 꽉 쥐며 비장하고 든든한 표정으로 약속했어요. 송영감의 완벽하고 치밀한 조력 아래 수아는 들고 온 황금을 어마어마한 액수의 자본으로 탈바꿈시키고 타지에서 아주 은밀하게 새로운 상단을 거대하게 조직해 나갔죠. 수아는 과거 악독한 황씨 집안에서 홀로 겪은 지독한 수모를 잊지 않고 차가운 거리에서 굶주리는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모아 배불리 먹이고 안전한 일자리를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자, 날이 제법 추우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고깃국 좀 넉넉히 더 드시게. 눈치 보지 말고 배가 고프면 언제든 빈 그릇을 가져와. 칠복이 무명 소매를 걷어붙이고 펄펄 끓는 커다란 가마솥 앞을 지키며 빈민들에게 활짝 웃어 보였어요. 칠복 대행수님의 이 크나큰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먹던 가난한 사람들이 칠복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격에 짠 눈물을 마구 훔쳤죠. 칠복의 듬직하고 따뜻한 진심과 수아의 천재적인 지혜, 그리고 송영감의 노련하고 훌륭한 상술이 완벽하게 만나 상단의 규모는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에게 목숨을 빚지고 큰 은혜를 입어 새 삶을 얻은 수많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저작거리의 은밀한 눈과 귀가 되어 상단의 거대한 정보망을 아주 튼튼하게 형성했어요. 수아야, 고향 마을 황씨 부인네 집 마당에서 엄청난 사금파리가 쏟아져 나와서 그 욕심 많은 늙은이가 눈이 완전히 뒤집혔대.
칠복이 장터객주에서 돌아와 다급하게 흉흉한 소식을 전하며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앞마당에서 우연히 캔 찌끄러기 금 정도로는 그 욕심 많은 노인네의 밑빠진 독 같은 시커먼 탐욕을 절대로 채울 수 없어. 필시 무리수를 두고 땅을 다 헤집어 놓을 거야. 수아가 따뜻한 옥색 찻잔을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매섭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누더기 옷으로 감쪽같이 위장한 상단 정보원 사내가 헐레벌떡 수아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뛰어들어왔어요. 수아 대행수님, 황씨 부인이 더 많은 금덩이를 캐겠다고 미친 사람처럼 뒷산 전체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다가 그만 끔찍한 대형 산사태가 났다고 합니다. 사내가 턱끝까지 차오른 거친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다급하게 바닥에 엎드려 보고했죠. 끔찍한 산사태라고. 일하던 죄 없는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어? 금에 미쳐서 어찌 그리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야. 칠복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저택에 매여있던 죄 없는 노비들은 미리 도망쳐서 무사하지만 으리으리하던 황씨 저택의 절반이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완전히 깔렸고 쏟아부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가세가 기울어 당장 쫄딱 망하기 직전이랍니다. 사내가 이마에 흐르는 굵은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매우 통쾌하다는 듯 크게 웃었어요. 결국 타인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짓밟으려던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지독한 덫이 되어 비참한 파멸을 불렀구나. 수아가 굳게 닫힌 창문을 활짝 열고 멀리 고향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며 뼈가 시리도록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수아는 김운둔갑으로 그 누구도 열지 못하게 단단히 봉쇄해둔 돌산의 진짜 금맥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칠 완벽한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칠보가 당장 송 영감님께 말씀드려 우리 상단 식구들을 전부 다 모아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고향으로 위풍당당하게 돌아갈 시간이야. 수아가 칠복을 향해 우아하게 돌아서며 눈부시게 빛나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귀향을 준비한 지 한 달 뒤 수아와 칠복이 수백 명의 늠름한 상단 호위대와 짐을 산더미처럼 가득 실은 마차 수십 대를 이끌고 고향 마을 어귀에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상단의 행렬이 일으키는 흙먼지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넋을 잃은 채 입을 떡 벌렸죠. 아이고, 저 잘난 분들이 정령 장터 구석에서 낡은 집신 팔던 바보 칠복이와 한겨울에 소박 맞고 쫓겨난 며느리 수아가 맞단 말인가. 의장이 화려한 기와집 대문 앞에서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턱이 빠질 듯 놀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연거푸 해댔어요. 우리가 그토록 멸시하고 몹쓸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돌팔매질까지 했건만 어찌 저리도 거대한 상단의 무서운 주인이 되어 돌아왔을까. 우물가에서 방망이질을 하며 부부를 놀려대던 동네 안악 박씨가 들고 있던 빨래를 바닥에 쿵 떨어뜨리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태 우리 부부가 이 마을에서 겪은 아픈 서러움은 오늘 부는 이 시원한 산바람에 모두 훌훌 날려버리겠습니다. 수아가 최고급 명주로 정성껏 지은 눈부신 비단옷을 펄럭이며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와 잔뜩 겁먹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수아 아가씨, 지난날 우리가 단단히 눈이 삐어 귀한 은인들을 몰라보고 함부로 험한 입을 놀린 씻을 수 없는 죄를 제발 엎드려 비니 용서해 주십시오. 의장이 차가운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쿵쿵 찌우며 눈물을 흘리고 싹싹 빌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두 분의 가슴에 큰 상처를 드렸으니 당장 관아에 넘겨 아무리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뒤에 서서 구경하던 동네 청년 김씨도 콧물을 찔끔거리며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지난 어리석은 일은 다시 꺼내어 묻지 않을 테니 칠복 대행수가
괴짝에 보관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해묵은 빈 문서를 마당으로 가져와 당장 모두 불태워버리세요. 수아가 칠복을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죠. 자,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넘어가 피를 말리던 이 지긋지긋한 장부들은 전부 다 죄로 만들 테니 앞으로는 빚 걱정 없이 다들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푹 놓고 편히들 사시게. 칠복이 마당 한가운데 커다랗게 장작을 쌓아 피워놓은 붉은 모닥불 속으로 마을 사람들의 낡은 빈 문서 뭉치를 시원하게 훌쩍 집어 던졌어요. 칠복 대행수님과 수아 아가씨의 바다보다 깊고 넓은 이 크나큰 은혜를 저희가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절대 잊지 않고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주변에 둥그렇게 엎드려 감격에 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가슴을 쳤습니다. 수아는 마을 한편에 커다란 참나무 기둥을 세워 기와집을 따로 짓고 배를 고른 부모 잃은 아이들을 모두 거두어 따뜻한 밥을 먹이며 정성껏 돌보는 고아원을 열었죠. 은혜를 뼈저리게 입은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낮으로 스스로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 상단 저택의 담장을 철통같이 지키는 용맹한 자경단이 되었어요. 수아야, 네가 왈패들에게서 도망치기 전에 굳게 걸어둔 기이한 돌무더기 풍수진법을 이제 시원하게 걷어내고 산의 숨통을 틔워줄 시간이야. 칠복이 예전처럼 돌산 중턱 구덩이 앞에서 가장 묵직한 쇠망치를 넓은 어깨에 둘러매고 당찬 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이제 이 차가운 땅 속에 억눌려 있던 엄청난 재물의 기운을 활짝 열어 굶주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튼튼하고 끝없는 금빛길을 당장 만들자. 수아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돌무더기의 정중앙을 지탱하던 뾰족한 받침돌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단숨에 힘껏 뽑아내며 낭낭하게 대답했죠. 와, 저길 보십시오.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금덩어리가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상단 인부들이 감쪽같이 돌로 위장되어 숨겨져 있던 암벽 뒤에 거대한 황금광맥을 쇠스랑으로 파내며 미친 듯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돌산의 굵은 금맥은 수십 명 호위대의 철저하고 무시무시한 경비 속에 밤낮 없이 경쾌한 곡괭이질 소리를 내며 밖으로 쉴 새 없이 실려 나왔습니다. 수아와 칠복의 엄청난 재산은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높게 쌓여 빈민을 돕고도 남아돌아 순식간에 조선 팔도에서 으뜸 까는 거부가 되었죠. 수아야, 복잡한 상단 장부 정리는 잠시 내려놓고 이리 와서 여기 볕이 따뜻하게 드는 양지바른 정자에 잠시만 편하게 앉아봐. 칠복이 화려한 붉은 모란꽃이 뜰안 가득 만발한 넓은 정원에서 수아의 작고 고운 손을 조심스럽게 이끌며 수줍은 소년처럼 더덩거리며 말했어요. 갑자기 무슨 중요한 일인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피하며 이리 붉은 얼굴로 땀을 뻘뻘 흘려. 수아가 고급스러운 옥색 비단 치맛자락을 사뿐히 모아 쥐고 정자 마루 끝에 살짝 걸터 앉으며 칠복의 턱을 쓰다듬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며칠 밤을 새워서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드러운 비단실을 직접 꼬아 아주 튼튼하고 예쁜 신발을 하나 정성껏 만들었어. 칠복이 듬직한 등 뒤에 꽁꽁 숨겨두었던 화사한 연분홍빛 비단 집신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거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죠. 세상의 맙소사, 어쩌면 이렇게 곱고 튼튼한 결을 가진 비단 집신은 내 평생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귀한 물건이야. 수아가 칠복이 내민 따뜻한 비단 집신을 받아들고 칠복의 진심 어린 감동에 겨워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칼든 왈패들에게 쫓겨 험한 산길을 도망치던 시절에 내 고운 하얀 발이 온통 피투성이로 부르텄던 것이 밤마다 늘 내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찔렀어. 칠복이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없이 한쪽 무릎을 꿇고 수아의 작고 상처난 하얀 발에
비단 집신을 하나씩 정성껏 신겨주었습니다. 이 따뜻하고 예쁜 비단 집신만 매일 신고 다니면 앞으로 어떤 무서운 가시밭길이 나타나도 펄펄 새처럼 날아서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겠어. 수아가 칠복에 듬직하고 태평양같이 넓은 어깨를 와락 끌어안으며 뺨을 비비고 참았던 행복한 눈물을 툭 떨어뜨렸죠. 두 사람이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서로를 애틋하게 안고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정원 너머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끔찍하게 찢어지는 고함이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이 요망하고 천박한 년아. 어서 내 집안의 피 같은 억만금 재물을 감쪽같이 훔쳐간 도둑년아 당장 밖으로 썩 기어 나오지 못할까? 황씨 부인이 흙먼지가 잔뜩 묻어 꼬질꼬질한 옷고름이 풀어 헤쳐진 채 으리으리한 저택 대문을 낡은 집신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황씨 부인은 무리한 공사로 인한 산사태로 빚더미에 앉아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꾀재재한 몰골을 하고도 상단 호위대원들의 앞을 뻔뻔하게 가로막고 펄펄 뛰었죠. 이 노망난 늙은이가 단단히 미쳤나.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하신 칠복대행 수님 댁에 함부로 쳐들어와 미친 개처럼 무례한 행패를 부리는가. 산만한 덩치를 가진 호위대장이 끝이 날카로운 긴 창을 바닥에 쿵 구르며 황씨 부인을 향해 잡아먹을 듯 무섭게 호통을 쳤어요. 너희들이 당장 비켜라. 저 금치를 한 번 적이는 기와집 안에 숨어있는 앙큼한 년이 내 집안의 귀한 금줄을 통째로 훔쳐 달아난 몹쓸거지 같은 며느리년이다. 황씨 부인이 호위대장의 두꺼운 쇠 갑옷을 거칠게 쥐어뜯고 발길질을 해대며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고 더러운 침을 튀겼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의 귀한 금줄을 뻔뻔하게 도둑질했다는 건지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부끄러운 줄 알고 다물지 못하겠습니까? 수아가 앞을 막아선 험악한 호위대원들을 양옆으로 조용히 물리고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황씨 부인을 위에서 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보며 천천히 나타났죠. 내년이 기어이 저 글자도 모르는 바보 집신장수 논팽이랑 더럽게 작당을 하고 내 위대한 집안을 쫄딱 망친 것도 모자라 재물을 창고째 싹 쓸어갔구나. 황씨 부인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수아를 향해 앙상하고 뼈만 남은 주름진 손가락질을 미친 듯이 연거푸 해댔어요. 어머니, 아니 이미 문서로 완전히 갈라선 남남이니 이제부터는 편하게 동네 노인 대하듯 황씨 부인이라 부르겠습니다. 수아가 옥비녀를 찌른 턱을 꼿꼿하게 쳐들고 한치의 흔들림이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맑은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무식한 상놈들아. 당장 내 눈앞에서 저 천하고 더러운 집신장수 놈을 꽁꽁 포박해라. 내 순진하고 어린 며느리를 약으로 홀려 산으로 납치한 파렴치한 산적 놈이다. 황씨 부인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칠복을 향해 짐승처럼 머리를 들이밀며 돌진하려다 호위대원들의 단단한 무쇠 방패에 세게 부딪혀 바닥에 처참하게 나동그라졌죠. 함부로 제 귀하고 소중한 지아비에게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며 더러운 삿대질을 멈추지 않으면 제가 상단의 이름으로 결코 가만히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수아가 흙바닥에 처박혀 신음하는 황씨 부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비단 품속에서 잘 보관된 누런 종이 2장을 꺼내어 허공에 보란듯이 쫙 펼쳤어요. 눈이 멀지 않았다면 이 관인 찍힌 종이들이 뭔 줄 두 눈 똑바로 크게 뜨고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이 한겨울에 나를 몽둥이로 때려 내쫓으며 찢어 던진 파혼 증서와 이 황금 돌산을 정당한 내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샀다는 관아의 토지 문서입니다. 수아가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를 황씨 부인에 일그러지고 구겨진 얼굴 바로 앞까지 거세게 흔들어 보이며 천둥벼락같이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 어마어마한 금광을 도둑질해 빼앗으려고 내년이 돈으로 매수한 더러운 관아. 놈들과 짜고 만든 가짜 문서가 틀림없다. 황씨 부인이
바닥의 흙을 양손으로 미친 듯이 긁어 모아 수아의 고운 비단옷을 향해 짐승처럼 마구 뿌리며 추악한 발악을 했죠. 제가 뼈가 부서지도록 피땀 흘려 파헤친 앞마당 금맥덕의 팔자에 없던 호사를 누렸으면 당장 부처님과 내게 무릎 꿇고 절을 할 것이지. 욕심에 눈이 시뻘겋게 뒤집혀 뒷산을 무리하게 파내다 무너뜨린 것은 오로지 당신의 그 끝없는 끔찍한 탐욕 때문입니다. 수아가 비단옷에 더럽게 묻은 흙먼지를 옷 같은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뼈를 부러뜨릴 듯 아주 차갑고 매섭게 전곡을 찔러 쏘아붙였어요. 입 닥쳐라. 내년의 고운 피와 살을 당장 뜯어 씹어 먹어서라도 내 찬란하고 귀한 금덩이들을 내 손으로 모조리 되찾고야 말 테다. 황씨 부인이 두 눈을 허옇게 뒤집고 자리에서 악귀처럼 벌떡 일어나 수아의 풍성한 머리채를 거칠게 잡으려 허공에 두 손을 마구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행패냐. 우리 가엾은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들의 귀한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당장 이 몽둥이로 노인네 뼈를 다 부러뜨려 놓을 테다. 저택 주변을 든든하게 경비하며 구경하던 마을 이장과 수십 명의 분노한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득달같이 우르르 몰려나와 황씨 부인을 아주 거칠게 바닥으로 밀쳐냈죠. 이 천하고 더러운 버러지 같은 것들이 감히 네 안전이라고 역적들처럼 무리를 지어 들고 일어나 귀한 나를 핍박하고 폭행하느냐. 황씨 부인이 차가운 땅바닥에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찍고 씩씩거리며 동네 사람들을 향해 표독스러운 이빨을 악물고 짐승처럼 드러냈어요. 이 돌산의 진짜 엄청난 금맥은 내 지아비의 정직하고 고결한 피땀과 내 천재적인 풍수비기로 하늘에서 얻어낸 정당한 재물이니 당장 내 집 문 앞에서 썩 물러가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수아가 옆에 선 호위대장에게 서늘한 눈짓을 강하게 보내며 한치의 자비도 망설임도 없이 엄격하게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저 미친 여자를 포박해 끌어내라. 이 노망난 노인네가 귀하신 대행수님 댁 근처에 두 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산 너머 마을 길목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려라. 호위대장이 험악한 부하들에게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굵고 거친 밧줄로 황씨 부인의 마른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단단하게 묶어버렸죠. 내가 이대로 곱게 물러설 줄 아느냐. 내 기필코 한양의 탐관 오리들을 모조리 동원해서라도 내년의 숨통을 갈기갈기 끊어놓고 내 금맥을 통째로 씹어먹을 것이다. 황씨 부인이 힘센 호위대원들에게 무거운 짐짝처럼 질질 바닥에 끌려가면서도 끔찍하고 섬뜩한 피눈물의 저주를 끊임없이 퍼부었어요. 수아는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멀어져가는 황씨 부인의 도끼 어린 추악한 얼굴을 말없이 뚫어지게 지켜보며 작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었습니다. 모멸감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며 마을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난 황씨 부인의 시뻘건 눈빛에는 지독한 복수를 향한 시커먼 광기가 무섭게 이글거리고 있었죠. 굴욕적으로 마을에서 쫓겨난 며느리 수아의 위세에 짓눌려 며칠을 알아누웠던 황씨 부인이 야심한 밤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황씨 부인은 도끼가 바짝 오른 시뻘건 눈을 번뜩이며 재물에 환장하기로 악명 높은 신임 사또 조 사또의 관아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은밀하게 스며들었죠. 사또나리, 억울하고 원통한 이 늙은이의 사연을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황씨 부인이 조 사또의 호화로운 방 문지방을 넘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이 한밤중에 늙은 노인네가 웬 소란이냐. 단잠을 깨웠으니 당장 곤장을 쳐서 쫓아내지 않고 뭐해. 비단 이불을 덮고 졸고 있던 조 사또가 몹시 귀찮은 듯 거만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 며느리년이 아무 쓸모없는 돌산 밑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금맥을 통째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도와 그년의 목을 쳐주신다면 금광의 절반을 사또 나리께 고스란히 떼어 바치겠습니다.
황씨 부인이 치마폭에서 큼지막한 금덩어리 하나를 꺼내 방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죠. 뭐라? 돌산 아래에 천문학적인 금맥이 숨겨져 있다고. 조 사또가 바닥에 구르는 누런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두 눈을 번쩍 뜨며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셨어요. 그 천한 바보 집신장수 놈과 요망한 며느리년이 나라의 금을 몰래 캐내어 오랑캐에게 밀반출하고 반역을 도모하려 한다고 그럴싸하게 거짓 문서를 하나 꾸며내십시오. 황씨 부인이 사악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조 사또의 귓가에 독사처럼 바짝 붙어 유혹했습니다. 오호라, 국법을 엄하게 어긴 끔찍한 대역죄인으로 몰아 금광을 몽땅 몰수하면 그만이라는 아주 훌륭한 뜻이렸다. 여봐라, 당장 북과 먹을 대령하거라. 조 사또가 시커먼 흉계를 꾸미며 음흉한 웃음을 아주 크게 터뜨렸죠. 며칠 뒤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 수아와 칠복이 단잠에 빠진 으리으리한 상단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요란한 굉음과 함께 두 동강이 나며 쩍 갈라졌어요. 당장 역적 무리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전부 포박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집어 엎어라. 수십 명의 무장한 광군을 거느린 조 사또가 시퍼런 칼을 높이 빼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거칠게 난입했습니다. 놀란 호위대원들이 무기를 들고 뛰어나왔지만 수적인 열세에 밀려 순식간에 광군들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말았죠. 이게 한밤중에 대체 무슨 끔찍한 날벼락이란 말이오. 당장 그 무서운 칼을 거두고 이유나 똑바로 설명하시오. 칠복이 얇은 호적삼 차림으로 방에서 뛰쳐나와 수아를 넓은 등 뒤로 꽁꽁 숨기며 호위대원들보다 먼저 굳세게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딜 감히 천하고 무식한 놈팽이가 사또 앞을 버릇없이 가로막느냐. 당장 저 역적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무릎을 꿇려라. 조 사또가 무자비하고 잔인한 손짓으로 명령하자 광군들이 이리때처럼 우르르 달려들어 칠복을 거칠게 짓밟았습니다. 칠복이 광군들이 휘두르는 둔탁한 나무 몽둥이에 머리와 어깨를 세차게 얻어맞고 붉은 피를 철철 흘리며 흙바닥에 비참하게 고꾸라졌죠. 안 돼. 아무 죄도 없는 내 착한 남편을 제발 때리지 마. 수아가 피 흘리는 칠복을 구하려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험악한 광군 두 명이 수아의 가녀린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뒤로 세게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반역을 꾀한 흉악한 대역죄인 놈을 당장 꽁꽁 묶어라. 광군들이 피투성이가 된 칠복의 몸을 굵고 거친 포승줄로 무자비하게 결박하고 흙바닥에 억지로 무릎을 꿇렸죠. 수아야, 돌산의 진짜 금맥 입구가 어디에 꼭꼭 숨겨져 있는지 지금 당장 내 입으로 바른 대로 실토해라. 조 사또가 서늘하고 시퍼런 칼날을 칠복의 목덜미에 바짝 들이밀며 살벌하게 협박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지독한 모함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돕는 우리가 언제 역모를 꾀했다고 이리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까? 수아가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조 사또를 원망스럽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짝하는 매서운 마찰음과 함께 수아의 고개가 옆으로 세차게 꺾여 돌아갔죠.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능멸하고 내 재산을 도둑질한 요망한 년이 사또 나리 앞에서 함부로 혓바닥을 놀려. 조 사또의 등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처럼 나타난 황씨 부인이 수아의 하얀 뺨을 매섭게 내리치고 앙칼지게 소리쳤어요. 나를 내쫓은 당신은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이 모든 끔찍하고 무서운 짓은 당신의 늙고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더러운 연극일 뿐이지. 수아가 입가에 터져 흐르는 붉은 피를 소매로 닦아내며 황씨 부인을 향해 서늘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저 오만한 대역죄인 년놈들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려라. 황씨 부인이 도끼가 바짝 오른 눈으로 조 사또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죠. 안 돼.
제발 내 불쌍한 아내 수아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칠복이 서늘한 칼날이 살갗을 깊게 파고드는데도 발버둥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수아는 눈앞에서 남편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맑은 두 눈은 칼을 쥔 조 사또와 황씨 부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 서린 맹목적이고 더러운 무력을 차갑게 꿰뚫어 보고 있었죠. 사또나리, 제가 완전히 졌습니다. 제 착한 남편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아무도 모르는 돌산 깊은 곳에 숨겨둔 진짜 황금 동굴의 입구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주먹을 꽉 쥔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처절하게 굴복한 척 거짓 연기를 했어요. 진작 그렇게 눈치껏 곱게 입을 열 것이지. 내일 밤 달이 뜨자마자 그 엄청난 황금 동굴로 나를 직접 안내하거라. 조 사또가 그제야 칠복의 목에서 칼을 거두고 산더미 같은 금괴를 상상하며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크게 지었습니다. 수아야, 저 탐욕스럽고 나쁜 놈들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돼. 칠복이 광군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쉰 목소리로 절박하게 소리쳤죠. 칠복아, 아무 걱정 마. 내가 내일 밤 무조건 당신을 안전하게 꼭 데리러 갈 테니 조금만 참아. 수아가 칠복을 안심시키려 피눈물을 삼키며 애타게 대답했어요. 내일 그 산더미 같은 진짜 황금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까지 이놈은 관아의 서늘한 지하 감옥에 단단히 가두어 인질로 삼겠다. 당장 놈을 끌고 가라. 조 사또가 관군들에게 거만하게 턱짓으로 명령하며 칠복을 앞세워 쑥대밭이 된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관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서 황씨 부인이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괴기스럽고 섬뜩한 웃음소리를 길게 흘렸죠. 칠흑같이 어두운 다음날 밤 수아가 횃불을 든 조 사또와 관군들 그리고 황씨 부인을 이끌고 돌산 중턱의 낯선 좁은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진짜 금맥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붕괴 위험이 아주 큰 낡은 폐동굴이었죠. 사또날이 이제 험한 짐승길을 지나 동굴 입구에 거의 다 왔으니 발밑에 날카로운 돌들을 조심해서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수아가 차가운 밤바람에 어지럽게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조 사또를 향해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어서 쟁걸음으로 앞장서서 그 대단한 진짜 황금 동굴의 입구나 빨리빨리 열어라. 조 사또가 횃불을 허공에 높이 치켜들고 탐욕스러운 눈을 무섭게 번뜩이며 신경질적으로 외쳤습니다. 내년이 요망한 딴 마음을 먹고 어둠을 타서 쥐새끼처럼 도망칠 궁리를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 내 목을 질식시켜버릴 것이다. 황씨 부인이 수아의 얇은 등 뒤에 바짝 붙어 독사처럼 씩씩거리며 거칠게 윽박질렀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하나뿐인 지아비의 목숨이 사또나리 손에 매여 있는데 제가 어찌 이 깊은 산속에서 허튼 수작을 부리겠습니까? 수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어깨를 파르르 떨며 잔뜩 겁에 질려 덜덜 떠는 척 대답했어요. 그래, 내 멍청한 남편이 관아 지하 감옥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똑똑히 기억하고 명심하거라. 조 사또가 비열한 웃음을 길게 흘리며 허리에 찬 시퍼런 칼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아가 앞을 가로막은 무성한 침넝쿨을 거칠게 걷어내자 캄캄하고 거대한 동굴 입구가 그 기괴한 입을 떡 벌리고 나타났죠. 동굴 안으로 깊숙이 발걸음을 옮길수록 뼈를 깎는 듯한 음습한 공기가 온몸을 서늘하게 휘감았어요. 세상에 부처님 맙소사. 저기 동굴 벽에 다닥다닥 붙어서 횃불 불빛에 번쩍번쩍 빛나는 누런 것들이 전부 다 억만금 금덩어리란 말이냐? 조 사또가 동굴 벽면을 가득 채운 반짝이는 돌멩이들을 발견하고 턱이 빠질 듯 놀라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드디어 그토록 밤낮으로 애타게 찾던 진짜 어마어마한 금광을 이 늙은 두 손으로 다시 찾았구나. 황씨 부인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동굴벽으로 짐승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 금덩어리를 날카로운 손톱으로 마구 긁어대며 환호성을 질렀죠. 여봐라, 당장 벽에 박힌 저 엄청난 금덩어리들을 모조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캐내어 가져온 자루에 터지도록 쓸어 담아라. 조 사또가 입가에 줄줄 흐르는 더러운 침을 소매로 닦아내며 무장한 광군들에게 다급하게 명령했어요. 예, 사또날이 당장 곡괭이로 모조리 캐서 담겠습니다. 그 광군들이 단단한 대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동굴벽으로 우르르 달려들어 각자의 주머니에 금덩어리를 마구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훗날의 무서운 활을 철저하게 대비해 동굴 벽면 곳곳에 가짜 금덩이들을 교묘하게 박아놓은 치밀한 함정에 이들이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었죠. 사또날이 동굴 안쪽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시면 바닥에 주먹만한 황금 원석이 그야말로 발에 채일 만큼 널려 있습니다. 수아가 횃불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두운 미로 안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조 사또를 아주 은밀하게 유인했어요. 무엇이 그렇다면 이 자잘하고 귀찮은 금덩어리들은 다 광군 놈들에게 내버려 두고 당장 저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꾸나. 조 사또가 앞다투어 벽에서 금을 캐는 광군들을 군화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탐욕스럽게 외쳤습니다. 사또날이 저 앙큼하고 표독스러운 년이 혼자 안쪽에 큰 금덩어리를 다 차지하려고 딴 수작을 부릴지 모르니 당장 포박해서 개처럼 끌고 가야 합니다. 황씨 부인이 손톱에 붉은 피가 터져 나오도록 가짜 금을 캐면서도 수아를 향해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매섭게 번뜩이며 소리쳤죠. 시끄럽다 이 늙은이야. 저 안에 널린 귀한 황금은 모조리 이조 사또의 것이니 너는 여기서 이 찌끄러기나 줍고 있어라. 조 사또가 황씨 부인의 마른 어깨를 거칠게 밀쳐 뾰족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눈을 번뜩였어요. 뭐라고요? 애초에 내 입을 막으려 나와 반씩 똑같이 나누기로 굳게 약조를 해놓고 이제 와서 혼자 독식을 하려 하십니까? 황씨 부인이 바닥에 흙을 거칠게 털고 삿대질을 하며 조 사또를 향해 핏대를 세우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황씨 부인과 조 사또가 서로 더 많은 몫의 금을 차지하려 미친 듯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떨어진 가짜 금덩이를 줍느라 옥신각신하는 바로 그 짧은 찰나였죠. 수아가 칠흑 같은 미로가 복잡하게 얽힌 동굴 안쪽으로 순식간에 날렵하게 몸을 숨겨 어둠 속으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어요. 아니, 수아 이 눈치 빠른 요망한 년이 갑자기 쥐새끼처럼 어디로 쏙 숨어버린 것이냐. 당장 횃불을 들고 그년을 샅샅이 찾아내라. 조 사또가 허공에 타오르는 등불을 이리저리 무섭게 휘두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사또날이 제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뭐라 했습니까? 전년이 분명히 이 동굴 깊은 곳에 더 큰 보물을 몰래 숨겨두고 우리를 따돌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황씨 부인이 엎드려 있던 광군의 횃불을 강제로 빼앗아 들고 수아가 사라진 캄캄한 굴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죠. 너희 병신 같은 놈들은 당장 불을 들고 이굴 안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 수아. 그년의 머리채를 내 앞까지 당장 끌고 와라. 조 사또가 허리에 찬 시퍼런 칼을 단숨에 빼들고 금을 줍던 광군들을 향해 짐승처럼 매섭게 호통을 쳤어요. 사또날이 동굴 안이 너무 어둡고 길이 뱀의 창자처럼 복잡한 미로라 당최 계집의 흔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광군 하나가 어둠 속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와 뾰족한 돌바닥에 엎드리며 잔뜩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수색에 혈안이 된 무리들이 출구를 잃고 동굴 입구에서 극심한 소란을 피우는 동안 수아는 이미 동굴의 기맥을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는 단층의 핵심 위치에 안전하게 도달했죠.
끝없는 탐욕에 짐승처럼 눈이 멀어 죗값을 톡톡히 받으러 제 발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왔으니 이제 영원히 이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그 더러운 탐욕을 씹어먹고 살아라. 수아가 동굴 집안을 간신히 버티게 만들어둔 것은 수맥 근처에 작은 나무 쐐기 하나를 차가운 눈빛으로 뚫어지게 응시하며 서늘하게 중얼거렸어요. 수아가 한치의 떨림도 없는 단호한 손놀림으로 억눌려 있던 물기를 단단하게 막고 있던 작은 나무 쐐기를 아주 정확하게 쑥 뽑아냈습니다. 쐐기가 뽑히자마자 거대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며 동굴 전체가 기괴하고 무서운 굉음을 내고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이게 대체 산이 무너지는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갑자기 단단한 땅이 왜 이리 무섭게 요동을 치는 것이야. 황씨 부인이 심하게 흔들리는 땅에 놀라 횃불을 툭 떨어뜨리고 바닥에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찌우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어요. 삿도날이 천장에서 집채만 한 날카로운 바위들이 우박처럼 마구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굴이 당장 붕괴하니 살고 싶으면 도망치십시오. 광군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출구를 향해 아비규환의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내 이 노비만도 못한 놈들, 당장 내 앞을 막아서서 떨어지는 바위를 몸으로 막지 못할까. 내 손에 든 이 귀한 억만금 금덩어리들을 가지고 당장 무사히 밖으로 나가야 한다. 조사또가 쏟아지는 날카로운 흙더미 속에서도 품에 가득하는 가짜 금덩어리를 절대 놓지 않고 핏대를 세워 악을 썼죠. 기맥이 완전히 끊어져 무너진 폐동굴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무서운 포효를 사정없이 쏟아내며 안쪽에서부터 거칠고 빠르게 무너져 내렸어요. 극도의 두려움에 질린 광군들은 살기 위해 무거운 주머니에 꾸역꾸역 넣은 금덩어리를 모두 집어 던지고 무너지는 출구를 향해 벌레처럼 기어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사람 살려다오. 누가 나 좀 제발 이 어둠 속에서 꺼내다오. 내 귀하고 영롱한 금광이 다 무너져 흙더미가 된다. 황씨 부인이 쏟아지는 거대한 낙석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당한 채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철철 흘리며 짐승처럼 절규했죠. 이 미친 늙은이 때문에 내가 이 캄캄하고 더러운 생지옥에 갇혀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구나. 당장 내 앞길에서 저리 비키지 못할까? 조사또가 앞을 막고 쓰러져 우는 황씨 부인의 등짝을 군화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좁아지는 출구를 향해 두 팔을 미친 듯이 허우적거렸어요. 너 이 나쁜 놈, 썩어빠진 탐관오리 주제에 감히 어미 같은 나를 치느냐. 이 금은 모조리 다 내 것이니 넌 흙이나 파먹고 여기서 되져라. 황씨 부인이 조사또의 바짓가랑이를 귀신처럼 꽉 붙잡고 늘어지며 악귀처럼 발악했습니다. 결국 가짜 금덩어리에 완전히 눈이 먼 탐욕에 찌든 두 아기는 거대한 바위더미 아래에 처참하게 생매장당하며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죠. 은혜를 원수로 갚고 힘없는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지독한 욕심이 결국 스스로의 끔찍하고 차가운 무덤을 파버렸구나. 수아가 동굴 안쪽에 미리 치밀하게 설계해둔 좁은 비밀 통풍구를 통해 동굴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오며 아주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수아는 처참한 파열음과 함께 산 중턱이 푹 주저앉으며 거칠게 붕괴하는 폐동굴을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돌산 붕괴 사고로 조사또와 황씨 부인이 산채로 생매장되어 실종되자 관아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수아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횃불을 들고 수십 명의 상단 호위대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관아의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곧장 쳐들어갔죠. 빨리 서두르세요. 우리 착한 칠복이가 피를 흘리며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갈지도 몰라요. 수아가 횃불을 거칠게 흔들며 감옥 입구를 지키는 상단 호위대원들을 매섭게 다그쳤어요. 걱정 마십시오, 대행수님.
이따위 낡은 나무 통문은 단숨에 부숴버리겠습니다. 호위대장이 굵은 팔뚝에 핏줄을 세우며 거대한 쇠망치로 지하 감옥의 입구를 쾅쾅 내리쳤습니다. 당장 이 무겁고 더러운 감옥문을 도끼로 산산조각 부숴버리세요. 수아가 굳게 닫힌 쇠창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호위대장에게 아주 단호하고 시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죠. 예, 대행수님. 명차. 산만한 덩치의 호위대장이 무거운 쇠도끼를 번쩍 치켜들고 두꺼운 자물쇠를 단숨에 쾅 내리쳐 박살을 냈어요. 무거운 감옥문이 기괴한 쇠소리를 내며 열리자 캄캄한 구석에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있던 칠복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칠복아, 내가 왔어. 내가 꼭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잖아. 수아가 매캐한 먼지를 뚫고 감옥 안으로 쏜살같이 뛰쳐들어가 만신창이가 된 칠복을 와락 끌어안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죠. 수아야, 무사했구나. 네가 몹쓸 놈들에게 험한 꼴을 당했을까봐 내가 이 캄캄한 곳에서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 칠복이 퉁퉁 부르튼 두 눈을 간신히 뜨고 피가 엉겨붙은 거친 손으로 수아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당신이 그 끔찍한 조사또의 칼에 목이 베어 영영 내 곁을 떠날까봐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줄 알았어. 수아가 칠복의 피 묻은 가슴팍을 작은 주먹으로 콩콩 때리며 서러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울지 마, 수아야. 네가 내게 지어준 이 튼튼한 비단 집신이 나를 끝까지 지켜준 것 같아. 내가 옥에 갇혀 매를 맞으면서도 내 얼굴만 떠올리며 이 악물고 꾹 참았어. 칠복이 찢어진 입술 사이로 애써 미소를 지으며 수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당신 몸에 난 이 끔찍한 상처들을 어떡하면 좋아. 내가 온 산의 귀한 약초를 다 캐서라도 반드시 흉터 하나 없이 말끔하게 낫게 해줄게. 수아가 칠복의 부르튼 손등에 연거푸 입을 맞추며 가슴 깊이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아 대행수님, 칠복 대행수님. 마을 사람들이 조사또의 그간 악행을 상부에 모조리 고발해서 반역 혐의가 완벽하게 씻겨 나갔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상단. 정보원이 헐레벌떡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와 엎드리며 벅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사또의 지독한 탐악을 참지 못했던 관방의 아전들과 억울한 백성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동안의 끔찍한 비리를 상부에 모조리 고발했죠. 그 탐욕스러운 조사또가 칠복 대행수님께 뒤집어 씌운 터무니없는 대역죄가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났으니 이제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정보원이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며 통쾌하다는 듯 활짝 웃었어요. 정말 고마워. 네가 발 빠르게 움직여준 덕분에 우리 상단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이렇게 무사히 살아남았어. 수아가 정보원의 손을 덥석 잡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붕괴된 돌산 쪽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수십 명이나 몰려가서 미친 듯이 돌을 파냈지만 조사또와 황씨 부인의 흔적은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보원이 매우 통쾌하다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여 신나게 떠들었죠. 그 두 아기는 스스로 판 거대한 탐욕의 무덤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억울하게 피눈물 흘린 백성들의 원한이 그들을 차가운 지옥불로 끌고 간 것이지. 수아가 차가운 감옥 바닥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단호하고 뼈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독한 황씨 부인이 사라진 황씨 저택은 화난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가 기둥뿌리까지 모조리 뽑아가서 지금은 허벌판 빈터만 처참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정보원이 황씨 가문의 철저한 몰락 소식을 전하며 신나게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집안의 흉흉한 기운을 다스려주던 며느리 수아를 매몰차게 내쫓은 황씨 가문은 결국 끝없는 탐욕에 짓눌려 조선 땅에서 영원히 비참하게 몰락했죠.
모든 끔찍한 악연을 통쾌하게 끊어낸 부부는 무너진 폐동굴 반대편에 있는 진짜 황금광맥을 합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바로 나라에서 정식으로 발급해준 조선 최대 규모의 광산 채굴 허가서입니다. 관아의 높은 관리가 수하의 책상 위에 관인이 붉게 찍힌 두꺼운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귀한 문서를 받으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돌산에서 나오는 억만금의 세금을 나라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꼬박꼬박 바치겠습니다. 수하가 허가서를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아들고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죠. 돌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끝없는 금은 보화는 부부의 사사로운 개인 금고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굶주리는 빈민을 구제하는 전국적인 상단 네트워크의 아주 튼튼한 자금줄로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칠보가 오늘 저작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고기와 쌀은 넉넉하게 잘 챙겼어? 수하가 창고에서 커다란 쌀가마니를 지게에 싣고 있는 칠복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물었죠. 응, 아주 배가 터지도록 든든하게 먹이려고 살코기가 듬뿍 붙은 큼지막한 고기를 수십 근이나 샀어. 칠복이 소박한 무명호 소매를 걷어붙이고 얼굴에 검은 숯을 묻힌 채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었으면서 어찌 아직도 그런 해진 옷을 입고 직접 굳은 일을 하는 거야. 수하가 칠복의 얼굴에 묻은 거뭇한 숯가루를 고운 비단 수건으로 닦아주며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려한 비단 옷보다 이 편안한 무명옷이 훨씬 좋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직접 밥을 퍼줄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칠복이 지게를 등에 훌쩍 짊어지고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여보, 저기 뒷마을 늙은 할머니 댁 지붕이 다 뚫려서 밤마다 찬바람이 쌩쌩 들이친대. 내가 내일 당장 나무를 잔뜩 베어다가 튼튼하게 다시 고쳐주고 올게. 칠복이 마당에서 집신을 엮다가 불쑥 고개를 들고 해맑게 말했어요. 당신은 상단을 이끄는 제일 높은 대행수인데 어찌 매일 머슴처럼 남의 집 지붕이나 고치러 다닌단 말이야. 밑에 사람들을 시켜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 수하가 칠복의 듬직한 어깨를 주물러주며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내가 직접 망치질하고 땀 흘려서 일해야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고맙다며 건네주는 삶은 감자 하나가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단 말이야. 칠복이 수하의 손등을 토닥이며 순박하고 진실한 목소리로 웃어 보였죠. 칠복이 매일같이 빈민촌을 돌며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자 굶주린 백성들은 그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엎드려 칭송했어요. 수하는 천재적인 지략과 뛰어난 풍수지리의 지혜로 거대한 상단을 완벽하게 거느리며 조선의 뒷골목을 지배했습니다. 대행수님, 그 악덕 지주 논팽이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그동안 백성들에게 억지로 빼앗은 땅 문서를 전부 다 돌려주었습니다. 상단 호위무사가 커다란 장부, 괴짝을 둘러매고 집무실로 뛰어들어와 바닥에 쾅 내려놓았죠. 그 악독한 놈은 평생 차가운 바닥에서 배를 줄여봐야 가난한 자들의 피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것이다. 당장 그 땅 문서를 원래 주인이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어라. 수하가 차가운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매섭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쾌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대행수님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결단 덕분에 온 마을에 억울하게 우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온 백성이 대행수님의 만수무강을 매일같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위무사가 깊은 존경심을 담아 바닥에 바짝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수하는 불법적인 착취를 일삼는 부패한 탐관오리들과 욕심 많은 악덕 지주들을 경제적으로 무섭게 응징하는 막후의 거대한 실력자로 굳건히 군림했죠.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칼바람이 불어오는 추운 겨울날, 수아와 칠복이 수백 명의 상단 인부들을 이끌고 마을 한가운데의 넓은 장터로 나섰어요. 여기가 바로 당신이 꽁꽁 언 눈더미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나를 처음으로 안고 뛰어갔던 그 자리야. 수아가 장터 구석의 텅 빈 공터를 벅찬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며 칠복의 두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맞아. 그때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넌 꽁꽁 얼어 죽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 정말 기적 같아. 칠복이 수아의 따뜻한 손에 입김을 불어주며 옛 생각에 잠겨 다정하게 대답했죠. 당장 이 터에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국밥 막살을 튼튼하게 세우세요. 수아가 뒤따라온 상단 인부들을 향해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어요. 칠복 대행수님과 수아 대행수님 만세. 이 따뜻한 은혜를 저희가 죽어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장터에 모여든 수천 명의 헐벗은 백성들이 펄펄 끓는 진한 고깃국 냄새를 맡으며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저기 줄 서 있는 꼬마 아이 좀 봐. 내가 어릴 때 집신 팔면서 굶주리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해. 칠복이 커다란 국자를 들고 멀리서 덜덜 떠는 어린 소년을 바라보며 코끝을 붉혔죠. 당장 그 아이를 이리 데려와서 제일 따뜻하고 고기 많은 국밥을 배가 터지도록 먹여. 그리고 우리 상단에서 일할 수 있게 따뜻한 옷도 입혀서 당장 거두어 주자. 수아가 칠복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맑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저 녀석한테 집신 엮는 법부터 튼튼한 집 짓는 법까지 내 기술을 모조리 다 가르쳐 줄 거야. 칠복이 신이 나서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가마솥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 올렸던 그날 밤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안아주며 살자. 수아가 칠복의 태평양같이 넓은 등을 바라보며 눈부시게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죠. 한때 미친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시댁에서 쫓겨났던 여인과 바보라 조롱받던 가난한 집신장수가 마침내 거대한 운명을 통쾌하게 뒤집었어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빛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두 사람은 끝없는 나눔 속에서 서로를 향해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가 지면 돌산을 파헤치던 수아는 결국 천하의 금맥을 찾아냈고 칠복은 그 곁에서 묵묵히 손을 보탠 덕에 가난한 집신장수에서 모두가 고개 숙이는 큰손이 되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미친 여자와 바보 사내라 손가락질했지만 하늘은 끝까지 선한 사람 편이었고 욕심으로 남을 내쫓은 자는 제 손으로 복을 걷어찬 셈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억울한 이의 눈물 위에 잠시 서 있어도 결국 그 눈물을 닦아준 사람에게 더 큰 복으로 답하는 법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욕심보다 믿음이 앞설 때 삶이 얼마나 크게 뒤집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한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은 두 사람의 마음이 결국 금보다 더 귀한 보배였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